명태균 특검 법안이 지난달 11일에 발의돼서 16일 만인 지난달 27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반대 속에서 야6당이 처리를 했고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찬성 60%, 모름과 무응답은 10%, 반대 29%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찬성 쪽으로 좀 기운 모습이고요. 이 여론은 언제든지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이 더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토론은 자유롭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너무 길어지거나 중복되는 내용이 반복되면 제가 개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을 해보죠. 먼저 여당이 가장 앞세워서 주장하는 원칙입니다. 검찰 수사 중인 사안에는 특검을 할 수 없다라는 건데 송석준 의원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명태균 관련 의혹은 이미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수사가 좀 지지부진하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은 뭐 따지고 보면은 지금 61건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루어졌고 100여 명에 대한 또 소환 조사도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검찰이 할 수 있는 그 수사를 정치권이 직접 개입해서 수사의 뭐 대상이라든가 방향 뭐 또 이렇게 심지어는 뭐 이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 취소까지 할 수 있는 이런 특권적인 그런 특검을 이렇게 정치가 개입해서 이렇게 이 사건 수사에 개입한다는 것은 굉장히 정쟁만 야기하고 또 우리 사회가 지금 엄중한 시기인데 이렇게 어떤 사회적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뭐 이거 우선 검찰에서 공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치권에서는 그것을 지켜보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잘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특검이라는 게 물론 수사 결과가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되면 그 결과가 시원치 않을 때 대개는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특검의 역사라는 게 권력에 이제 야합을 한 검찰이나 경찰이 진상규명을 속 시원히 못하고 무혐의 해줄 때 특검을 도입해서 더 진상을 규명해서 기소를 하는 과거의 사례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수사 중인 경우에 특검을 한 사례가에 대해서 지금 없다는 식으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시비를 해요. 그렇지만 아주 가까이 두 분 우리 조정은 의원님은 모르겠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시작할 때 국회의원이셨 아니었죠? 네. 송석준 의원님은 뭐 기억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가 있기 전에 특검 수사라는 것이 서울중앙지검에 의해서 수사가 한 70~80% 진행이 됐는데 지금 대통령으로 모시고 있는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이 들어가 있는 박영수 특검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수사가 시원치 않으니까 즉 뭉개고 뭐 뒤로 밀리고 하니까 특검이 도입이 된 거죠. 마찬가지로 명태균 특검이 왜 필요하냐.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창원지검의 명태균 씨가 이 황금폰이라고 하는 세 개의 휴대폰과 USB를 이미 제출해서 창원지검이 그걸 압수했어요. 그래서 압수 목록까지 교부를 했는데 포렌식 한다고 2달간 그냥 꾸물꾸물대다가 정작 중간수사 결과 발표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자기들은 다 나자빠지고 서울중앙지검으로 대검의 지휘에 의해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아예 모르겠다 하고 던져버린 거예요.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두 분 의원님들이 지금 소속돼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지금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겁니다. 자, 그 수사가 마음에 듭니까? 창원지검 수사가 마음에 안 들면 그러면 서울중앙지검에서 현재 오세훈 시장과 관련해서 지금 검사들이 파견 나가지고 수사하고 있는데 그건 마음에 들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중립적인 특검을 뽑아가지고 거기서 수사하게 하는 것이 이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는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그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기 전에 왜 이 민감한 시점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12월 3일 계엄 이후에 지금 전국이 지금 급변하고 매우 불안한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굳이 명태균 특검이라는 것을 24번째로 왜 발의했는가? 저는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이게 24번째입니다. 제가 세보면 틀리지 않았으면. 저는 입법기관의 사법기관화를 너무 빨리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입맛에 맞는 특검을 선정해서 국회가 수사까지 하겠다는 그런 너무 큰 힘의 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우리 박범계 의원님이 뭐 저희 당의 유력
정치인들을 이제 언급하셨습니다만 저는 이 시점에서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을 밀어붙이는 건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조기 대선을 민주당은 이제 전제하시니까 저희 당 경선에 개입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또는 특정 후보를 좀 채워내라는 게 아닌가, 이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 하필 이때 명태균 특검입니까? 솔직히 정치 브로커가 없어 본 적이 없죠. 저는 정치 브로커는 어쩔 수 없다라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도 있었고 저희한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계엄 이후에 이 상황에서 왜 갑자기 명태균 특검을 뜬금없이 들고 나왔나? 마치 저희 당의 조기 경선에 좀 해서 특정 후보를 밀어주고 뭐 이렇게 쳐내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시점이 의심스럽다 이 말씀이네요. 저는 두 분 말씀에 대해서 좀 팩트 체크를 좀 하고 싶은데요. 수사 중인 사건을 왜 특검하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고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특검, 삼성 비자금 특검, 그다음에 방금 박범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최순실 특검, 드루킹 특검, 세월호 특검 모두 다 수사 중일 때 특검을 실시한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없는 건 아니고 오히려 사례가 많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조정훈 의원님께서 이게 정치적 공세 아니냐, 입맛에 맞는 검사를 임명해서 상대 정당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좀 이상한 게 제가 들고 있는 이 특검법이 말씀하신 그 특검법이 맞다면 이 특검법의 특검 추천 주체는 대법원장인데요. 대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분 아닙니까? 저희는 그때 이분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어요. 상당히 보수적이다. 라고. 그분이 추천하는 거예요. 저희 입맛에 따른 특검? 절대 아닙니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이라는 거. 그래서 안 맞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조정은 의원님께 결례지만 초반이니까 살살 하자고요. 그렇지만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를 누군가 밀기 위해서 실명을 얘기하시죠. 지금 왜 실명을 얘기를 못 아까 하십니까? 실명을 언급하셨으니까. 조정은 의원님이 제가 이제 그런 말씀 하실 것 같아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조정은 의원님의 평가가 있더라고요. 과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근데 그것이 일관된 게 아니라 언제는 감각이 좋으신 정치인이다라고 칭찬을 했다가 지금은 아마도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그런 발언을 취지인가요? 만약 전혀 그렇다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오해 중에 큰 오해입니다. 우리가 왜 민주당이 지금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는, 그리고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들의 여망이 그렇게 큰데 왜 특정 후보를 뭐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이 명태균 특검법을 하겠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제가 반박할 기회를 한 번만 주시면 뭐 처음이니까 살살하자고 하시니까 살살한 거예요. 예. 세게 하셔도 됩니다. 저는 박범계 의원님과 민주당이 조급하다 생각해요. 굉장히 지금 조급해 있다. 다 잡은 판인데 지금 아차하면 안 되겠다. 요새 최근에 여론조사가 좀 불리해진다. 그래서 저는 명태균 특검을 들고 나온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특정한 뭐 정치인을 언급하셨는데 제 발언에서 그 후보 뭐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절대로 조기 대선이 뭐 기정사실로 한 적도 없고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뭐 압도적인 뭐 정권 교체 열망이 있다고 하시면 이런 거 없어도 정권 교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조급해한다. 민주당이 굉장히 조급해서 마치 다 잡은 거 놓칠까 봐 안다라는 모습이 보인다. 이 명태균 특검이란 건 정말 여야가 정치 브로커, 정치 환경을 좀 더 깨끗하게 만들자. 이거 누가 반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정치적인 공격이라는 의혹이 없이 뭐 시점을 바꾼다든지 조금 더 참아서 합의를 하면서 이렇게 나갔으면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정치 환경을 더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이 시점에서 하시다 보니 이런 비판에 직면하는 게 아닌가. 30초만 반박을 해도 될까요? 예. 30초만 하겠습니다. 저랑 박범계 의원님 민주당이 그리고 조정은 의원님이 보시듯이 정권적인 차원, 무슨 뭐 선거에 관한 차원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로 오해 중의 오해입니다. 그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탄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울시장의 탄생 등등의 소위 명태균 씨라는 여론조사 전문가가 정말 지방에 있던 전문가가 거기에 개입이 돼가지고 어떠한 결과를 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선거법에서 얘기하는 소위 공정성과 객관성에 위반되기 때문에 국익 차원에서 우리는 진상을 규명하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우리 박주민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이번 특검법이 특검을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2명 중에 선택하는 거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공정한 특검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뭐 겉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공정해 보이는데 2분 중에 예를 들면 선택이 안 될 때는 결국은 이제 연장자가 이제 그대로 자동적으로 이렇게 임명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제 특검이 제기한 공소한 그런 사건이 대법원 합의체에서 이렇게 만약에 이거를 판결하게 되면은 결국 대법원장이 본인이 추천하고 임명한 그런 그 특검이 공소한 사건을 본인이 재판장이 돼서 재판하는 좀 기현상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원래 우리가 특검은 대통령이 원래 임명하도록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그동안에 계속 발의된 뭐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이번 특검법이 내내 결국 대통령의 특검에 대한 인사권을 제약하는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내용 하나하나가 다 보면은 뭐 우선 구체적으로 수사 대상도 굉장히 입맛에 맞는 거를 그 입법부가 법률 각 항에서 세세하게 정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리고 또 심지어 공소권, 재판 중의 공소권의 취소권까지도 특검에게 주고 뭐 또 특검 기간도 너무 길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어려운 이런 그 경제 이런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정쟁을 위한 그거를 또 140일 과거에 없던 그 최장기 이런 특검을 운영하면서 정쟁만 일삼고 있다면 국민들로부터 우리 국회가 지탄받고 외면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를 주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특검은 우리가 좀 자제하자. 추천 권한을 말씀하셨네요. 제3자 추천이긴 한데 그러니까 뭐 지금 조정훈 의원님이 아까 입맛에 맞는 민주당 입맛에 맞는 또는 뭐 민주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식의 표현을 하셔서 저희로부터는 완벽하게 독립되어 있는 심지어는 저희는 반대했고 국민의힘에서는 그분을 임명해야 된다고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던 바로 그분이 추천하는 특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민주당 입맛에 맞는 건 아니겠죠. 그랬더니 이제 송 의원님께서는 오히려 아니 대법원장이 추천하면 나중에 대법원까지 사건이 올라왔을 때 약간 공정성의 시비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전 대표이시죠. 한동훈 대표 등이 제3자 추천이야말로 특검의 합리적인 방법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뭐 대한변협 회장을 거론하시기도 하고 대법원장을 거론하시기도 했던 거예요. 이 방법조차도 국민의힘에서 먼저 얘기했던 겁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대법원장 추천하는 거 아니었죠. 저희는 오히려 반대하고 야당이 추천하는 게 오히려 더 적합하고 진상규명에 더 부합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다가 국민의힘이 그렇게 주장하셨던 대법원장 추천이라는 방식을 받아들인 겁니다. 따라서 어떤 정치적으로 저희가 활용하려고 한다 안 맞고요. 쟁점화시키려고 한다 안 맞죠. 덧붙여서 많은 그 송석전 의원님이 독소적 조항 중에서 일부만 손댄 거죠. 하나만. 나머지 독소적 조항 그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어떤 독소적 조항을 말씀하시는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수사 대상도 인지된 사건까지 해서 뭐 원하는 거를 다 줄줄이 엮어서 굴벽듯이 할 수가 있고, 예?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수사 기간도 너무 장기로 돼 있고, 예. 그리고 또 뭐 이 공소에 그 관여해서 취소를 한다든가 또 이 공소 시효까지도 또 정지시키면서 여러 가지로 이 혼란을 형사법 체계 또 그다음에 적법 절차를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악법적 요소들이 특검법 여기저기에 묻어 있다는 거죠. 틀린 팩트만 하나 지적을 드릴게요. 공소 취소 조항은 명태균 특검법을 대표 발의해서 법사위에 와서 이제 제가 심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입법안을 내는 취지 이후에는 공소 취소 조항 같이 보여지는 문맥이 있는데 정작 조문에는 공소 취소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발견해가지고 이게 서로 상충되니까 공소 취소 조항은 아예 없앱시다. 그래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없앴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안에 공소 취소 조항은 없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법사위셨는데 저는 이거 단계를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통과하니까 그냥 통과 아니라 잠시만요. 법사위기 때문에 심의를 안 모르시냐는 질문을 했고요. 그냥 가볍게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 그 여당 단독 처리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단독 처리하다가 법사위에서 나가셨죠? 그러한 논의한 것을 우리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아니, 논의했죠.
소위에서는 꽤 논의를 했고 소위원은 아니시잖아요. 근데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했는데 나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나가게끔 했잖아요. 제가 그 계신 대로 찾아갔잖아요. 충분한 논의의 찾아가지고 시간을 주셔야 되는데 들어갑시다 했는데 안 예, 들어오셨잖아요. 우리가 발언하려면 발언권 정지시키잖아요. 제가 발언권을 제가 2번 당하고 송석준 의원님만 그렇게 계속 그 발언권 정지가 됩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안타깝게 내가 이 얘기는 오늘 꼭 하려고 나왔어요. 이 저 복싱을 해도 개체량에서 서로 두 선수가 그 개체기에 올라가지고 할 때부터 이렇게 저 싸울 듯이 하면은 절대로 그 링에 올라가서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링에 올라가셔가지고 정정당당하게 뭘 요구하는지를 딱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를 하셔야지. 우리 송석준 의원님은 개체량 그 측등 때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위원장이 이렇게 전하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가 개체량이 아니라 제가 정식 시작해서 의사진행 타임에 제가 신청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양당 간사만 주고 근데 그 간사님 발언 중에 내일 모레 탄핵 결정될 거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될 거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래서 얘기했죠.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위원장이 이거 시정을 해줘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또 의사진행 발언 신청을 했는데 안 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많이 또 제가 검찰과 화를 냈고. 법원으로 놓고 보면 제가 검사에 해당합니다. 그럼 제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재판장이 최종적인 선고하기 전에 이건 유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왜 뭐가 잘못됐습니까? 똑같은 이치예요. 그런데 여기는 그 재판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지켜보는 재판장이죠. 공정한 국회 소추위원은 법사위원- 검찰에 해당하는 아니, 것이고 법사위원회 아직 그 헌법재판소에서 재판하는 거지 법사위에서 재판하는 건 아니죠. 법사위에서 소추 의결을 하고 본회의를 통과해서 소추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나올 거라 이렇게 예상하는 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단정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시나리오 예, 저는 보여달라고 단정했습니다. 시나리오가 있느냐? 하나 그게 양심에 거리끼지도 않고요. 시나리오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나 넌 시나리오가 있을 줄 헌법재판관들이 아는데. 좀 그렇게 보여주셔야지. 선고하기를 기대하고 예. 그럴 것으로 예측하는 거예요. 예, 법사위에서 예. 논쟁하셔야 될 내용이 예. 토론장으로 옮겨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장님하고 이렇게 담합을 하고 나오셨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잠시만, 좀 아까 잠시만 조정은 말씀드렸던 의원 방법을 보면 발언 이어가시죠. 예, 제 말씀 드리기 전에 실은 저는 상임위에서 상대당 의원의 행태에 대해서 평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본인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 어떤 발언을 하든 그건 자신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건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지금 우리가 특검의 임명 권한이 뭐 누구에게 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특검을 한다라는 합의가 됐을 때 그러면 이걸 어떻게 진행하는 게 가장 투명하고 공정하고 효과적이냐 이 논의를 하는 건데 저는 그 앞 단계 과연 이 이슈가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이슈고 특검을 가야 되느냐 이 질문에서 우리는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검이라는 게 필요하려면 이슈가 중대해야 되고 지금 사법기관의 수사가 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뭐 여러 가지 장애가 있다든지 뭐 저항에 부딪혔다든지 이런 합리적인 의심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2단계까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저는 저희들의 판단은 민주당이 지금 24번째지 않습니까? 이 직전이 아마 김건희 여사 특검이었나 내란 특검이었나 이제 23개 이제 저 외우는 걸 포기했습니다만 이 하다가 이제 다음 시리즈로 들고 나온 겁니다. 저희들이 보기엔 이게 다 앞에 연장된 거예요. 1번부터 23, 24번이 다 연장된 특검이고 이제는 이름을 바꿔서 표지 가리를 해서 또 다른 특검으로 이 전국을 이어가려고 하는구나. 정말 언제부터 민주당이 정치 환경을 깨끗하게 만드는데 그렇게 관심이 있었을까?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무리 봐도 정치적 공격이고 그 비용은 너무너무 크다. 입법기관이 정말 특검을 24번이나 통과시켜서 사법의 기능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정말 위험한 도전을 한다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이 명태균 특검이라는 이 내용이 저희 당내 경선 그리고 뭐 공천 과정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선거 자체가 아니고. 근데 남의 집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해주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죽하면 당내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저희 정당인데도 불구하고 명태균 특검만은 그냥 거의 만장일치로 한 명 빼고 통과시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명태균 특검은 너무 속이 보였다. 너무 속이 뻔히 보였다. 예.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검찰 수사를 싶습니다. 좀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인데. 네. 제가 좀 보충을 해도 예, 될까요?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지금 늑장 축소 수사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도 드리고 예. 아까 말씀하셨던 거 좀 보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을 때
인지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헌적이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드루킹 특검은 아시다시피 그 당시 국민의힘 이 주장을 해서 만들어지고 통과됐죠. 자유한국당 시절에. 예. 그 특검법에도 관련돼서 인지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는 뭐 최순실 특검이나 역대 특검에는 다 그 조항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 특검법만에 그리고 이 특검법이 위헌이 되는 그런 사유가 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공소 취소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독소 조항이라는 게 도대체 뭐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번 특검을 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24번 특검을 했던 통과시킨 게 이유가 있죠. 계속 거부하시니까. 한 번이라도 특검이 실시된 적이 있습니까? 실시된 적이 있냐고요. 특검을 남발했다라고 얘기하려면 적어도 특검이 실시돼야죠. 특검이 실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명백히 다르다는 거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지금 논의 주제는 아니긴 하지만 많은 헌법학자가 대통령의 거부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내부적 한계가 있다,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보면서 특히 이해상충되는 법안이라든지 제도에 대해서 거부하는 건 안 된다고 보는 게 다수설입니다. 거기에 비춰봤을 때 오히려 거부권이 남용된 케이스로도 볼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하고 발언권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 뭐 시간 많으니까요. 많지는 않습니다. 90분. 예.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처음에 선관위에서 이 사건이 문제가 있다라고 조사를 해서 검찰에 수사 의뢰 및 고발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선관위가 문제 있다라고 한 사건들은 신속하게 수사가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다 아시는 것처럼 검사가 하나도 없는 수사과라는 데 배당이 돼서 9개월째 사실상 묻혀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실 공직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도과돼 버립니다. 그런 경우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법사위에도 계셨고 지금 현재 계시니까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고발을 했는데 공소시효를 도과시켜버려요. 수사기관이. 이런 케이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실 겁니다. 아마도 없으실 겁니다. 거의 유일한 케이스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정도로 수사를 안 해왔던 거죠. 그리고 나서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이제 수사를 조금씩 하는 척 했는데 계속해서 제대로 된 수사는 안 하다가 추가 폭로 하니까 그다음부터 좀 더 수사의 속도를 올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그동안 이미 언론 보도들을 통해서 확인됐던 여러 가지 사실들, 특히 대통령 부부의 육성이 다 나오고 문자 메시지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중간 수사 결과 보고에 포함이 안 돼 있을 정도의 부실 수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검찰이 계속 수사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시겠습니까? 아까 시작할 때 여론조사한 결과를 잠깐 보여주셨어요. 사회자께서는 애써서 뭐 큰 차이가 아닌 것처럼 얘기했지만 바뀔 수도 있는 것처럼. 예, 제 눈에는 2배 이상 차이 나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국민들도 납득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신다.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특검을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예, 뭐 저도 뭐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적으로 이제 국민적 관심사고 또 반드시 규명해야 될 것은 특검이라도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경우에 지금 이제 많이 비교가 되는 게 뭐 타이 이스타젯 뭐 문재인 정권 당시 관련 이런 수사는 지금 4년째 지금 필요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어떤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이런 방구 말이 없으세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번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계속 강조하고 많이 얘기를 해서 좀 지연되던 사건도 요즘은 다시 또 중앙지검으로 또 옮겨가면서 또 수사가 또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많은 사건들 중에 특히 뭐 과거 이재명 대표 관련된 사건, 그 12개 혐의에 관련된 사건들 이런 수사 진행 속도, 재판 진행 속도 이런 거에 비하면 이번 명태균 관련 의혹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진도가 빨리 나간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좀 더 지켜볼 여지가 있잖아요. 제가 조금 근데 갑자기 지금 단계에서 특검으로 자꾸 한번 해자라는 것은 그동안의 특검 하나하나 주장된 걸 분석해 보면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그 내용을 일맥상통을 보면요. 비슷하게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과의 관계된 거를 계속 파고드는데 그 안에 조사 대상을 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결국은 비슷한 사건 그 문제를 자꾸 따지기 위해서 이름만 바꿔서 간판만 바꿔서 특검 지금 벌써 제가 하고 3건이 9번째 이번에 발의가 된 거거든요. 예. 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정쟁을 위한 정쟁이 바로 특검의 현재 모습이고 본질이다.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런 정쟁은 좀 자제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명태균 씨를 3번 창원교도소에 가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제 당초의 목표는 제가 이제 법사위 간사가 돼서 제 소임이 뭘까? 12.3 비상계엄을 빙자한 내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 의원님은 아마도 탄핵소추에 반대하신 의원님들일 겁니다. 그런데 뭐 아까 좀 의견을 달리했지만 다음 주에 선고가 될 거다. 선고가 되면은 파면 선고가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제 제 분석입니다. 그런데 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굳이 그렇게 내란이라는 죄목을 씌워가면서 본인이 그 위험한 장난을 왜 했을까? 왜 12월 3일 밤 10시 23분이었을까? 그것이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명태균 씨를 3번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났을 때 왜 그때 그 비상계엄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했더니 내 황금폰에 쫄아서 그랬다라고 답을 해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쫄았을까요? 라고 물으니까 황금폰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육성이 나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에 깨졌죠. 그것이 까졌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내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통령이 된 이후로는 내가 명태균 씨하고 만난 적이 없고 통화한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대통령의 거짓말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더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이 그냥 공천 관여로만 끝나는 겁니까? 명태균 씨 얘기는 짜장면과 짬뽕을 국민들이 다 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후보들이 경쟁을 할 때, 즉 윤석열 후보와 소위 홍준표 후보랑 경쟁을 할 때, 오세훈 후보랑 나경원 후보랑 경쟁을 할 때 어떤 후보가 어떤 색깔인지를 여론조사를 하면 그 응답자들이 다 안다는 겁니다. 특히 20대, 30대, 40대는 무당층이, 그러니까 무응답층이 많은데 이 사람들에게 2번, 3번 물어주면 무응답층은 비교적 강성 보수보다는 중도에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2번, 3번 물어주면 후보의 성격, 짜장면인지 짬뽕인지 알아가지고 2번, 3번 물어주면 답이 나온다. 바로 그런 세팅이 가능한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런 세팅을 여론조사 전문가인 명태균 씨가 했다는 겁니다. 그거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 황금폰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원인이 돼서 비상계엄이라는 내란 행위가 시작이 됐다면 계몽령이 아니라 이것이 트리거가 되고 이것이 원인이 된 겁니다. 따라서 이 특검법을 통해서 규명해야 될 것은 대통령의 거짓말, 더 나아가서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더 나아가서 사전 수뢰죄와 같은 중대한 범죄, 지금과 같이 내란 행위를 판단하는 것에서 더 들어가서 이러한 중대한 재직 중의 범죄를 규명하는 것도 이 특검법의 원인이고 책임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번에 대해서 제가 좀 바로 하시죠. 예, 지금 말씀하신 명태균 이 사건하고 비상계엄하고 아주 뭐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는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이번에 포고령에 보면 최우선으로 그 황금폰 압수 검찰에 대한 어떤 조치가 들어가 있겠죠. 논리의 비약이죠. 자, 저는 오히려 이번 그 비상계엄의 원인으로 쭉쭉쭉 나오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아마 1987년 체제 헌법 체제에 이제 모순이 폭발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은 그 직전에 이루어진 것이 감사원장 탄핵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공소유지를 하고 있는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3인의 이런 검찰 간부들 탄핵이 이루어지고 한마디로 이게 22건 이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탄핵으로 인해서 국정이 거의 마비 지경까지 왔어요. 예, 심지어 나중에는 또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도 이후에 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보고 대통령이 얼마나 허무하고 이게 황당했겠습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라 제왕적 우리 거대 야당에 의한 입법 독재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어쩌면은 정당방위라는 어떤 의식 속에서 전 이루어졌다 이런 그 분석들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두 개는 논리적 비약이다. 또 연결시킨 건 비상계엄과 명태균 사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명태균 사건에서
이런 여론조사 이런 조작으로 인해서 공천 개입을 하고 여러 가지 정치자금 사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잖아요. 저는 솔직히 제가 공관위 의원으로서 지방선거 때 공천 관여도 해봤습니다. 근데 공천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그 검증 과정이 거치고 또 이렇게 방향을 잡았다가도 또 이 신청이 들어오면 또 다시 번복이 되고 지금 아마 이제 이번에 조강특위에서 지금 그 위원장, 당협위원장 지금 좀 심사 중에 계신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아는 분들이 보면 어떤 개인이 여론조사 하나를 갖고서 공천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고 강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걸 갖고서 우리가 대통령이 뭐 심각한 위협을 느껴서 비상경을 했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예.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박주민 의원께서 특검 그래 24번 했다. 근데 실시된 건 한 번도 없다. 그래서 오히려 거부권 남발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실천되지 않은 특검 시도는 비판받으면 안 된다. 그럼 똑같은 논리로 12.3 계엄을 했는데 몇 시간 만에 중단돼서 실질적 계엄 효과를 못 봤다라는 대통령의 논리와 똑같아집니다. 아니 그거하고 아니, 똑같습니까? 시도했는데 답답하네, 진짜. 24번을 시도했는데 한 번도 받아들이지 않아서 수분 4번이 과하지 않다라고 주장은 그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 박범계 의원께서 12.3 내란 또는 계엄을 빙자한 내란이라고 표현을 계속 하셔서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지적해야 됩니다. 아니요.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런 표현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안 제가 되죠? 내란이라고 확정이 됐습니까? 국회의 일차적인 판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국회는 헌법기관이고 충분히 판단할 권한이 있지요. 이게 법적으로 내란이 확정이 안 됐지 소추돼서 않습니까? 대통령의 권한이 소추한 건지 정지된 확정은 것조차도 아니지 지금 않습니까? 부정하는 거예요? 소추란 건 재판을 받아보자는 판결 아닙니까? 소추가 확정은 아니지 그런 않습니까? 식으로 얘기하면 검사의 아니, 기소 사건에 탄핵을 대해서 소추하신 거지 탄핵을 확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아니,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는데 예, 탄핵 소추를 하신 거지 탄핵을 확정한 건 아닙니다. 물론이죠. 그거 맞죠. 탄핵이 그럼 헌법재판소의 예상된다고 그랬죠. 결과에 따라서 기각될 수도 있고 인용될 수도 있는 거죠. 민주당도 저희는 맨날 인용돼도 기각돼도 헌법재판소 존중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 공소장에 있는 여러 가지 얘기, 대북 송금한 이재명 대표, 대장국 뇌물 받은 이재명 대표, 그럼 민주당도 발끈하시지 않겠습니까? 확정되기 전까지 저희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켜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이 그 권리를 누려야 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근데 달라요. 아니 다르지 형사 않습니다. 기소와 내란이라는 탄핵 소추는 것은 다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시고 뭐 어제 나온 그 곽정근 그 관련된 여러 가지 여기서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조심해서 얘기하세요. 예. 그래서 박범계 의원님 뭐 그 해명하신 것도 받았고 저는 그거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그런데 사실, 제 해명이 사실이라고 해명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건 따라서 감사한 일입니다. 아니 뭐 저는 뭐 사실을 말씀하신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3을 내란이라고 표현하려면 법원에 확정이 되지 않으면 이건 주장일 뿐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언제 이걸 내란이라고 의결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란이 됩니까? 탄핵은 소추한 거죠. 탄핵을 확정한 게 아닙니다. 근데 자꾸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는 반드시 인용해야 된다. 기각은 답이 아니다. 정의가 아니다. 이런 표현을 이 방송에서 제가 얼마 전에 다른 방송에서 나왔는데 출연한 의원님들은 아니 피해자하고 가해자가 입장이 같습니까? 이런 항변을 하십니다. 원하는 정답만 정답입니까? 저는 이건 위험한 주장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자, 잠깐만요. 거에 대해서 좀 반박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짧게 드리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자, 국회하고 정부가 서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권한 행사를 할 때 서로 또 견제하도록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헌법적 틀 안에서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만들어져 있죠. 법률안은 국회가 만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죠.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거부권이라든 부분에 대해서도 내재적 한계는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어찌됐든 티키타카 할 수 있는 제도가 서로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티키타카를 하다가 이 티키타카가 마음에 안 드니까 계엄을 해서 군사를 국회에 넣는다. 이게 헌법적으로 보장돼 있습니까? 저한테 질문하신 거면 저는 그 계엄을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계엄이 내란이다라는 건 완전히 다른 주장이라는 거죠.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계엄은 팩트고. 그러니까 짧게 정리할게요. 결과적으로 헌법적 틀을 벗어난 행위를 한 거고요. 그거를 헌법적 틀 안에서 티키타카 한 거하고 동일한 선상에 놓고 비교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30초만 잠깐만요. 일단 지금 용어로 갑론을박이 예, 있는데 30초만. 그 부분 정리해 주시고요. 예, 제가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예. 우리 먼저 하시죠. 조정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사법부에 기소된 사건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최종 확정 때까지는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탄핵소추는 다릅니다. 탄핵소추는 헌법기관인 국회가 고위직 공무원에 대해서 국회의 의결로, 한 사람의 의결이 아니라 다수결에 의한 의결로 탄핵소추를 시키고, 그 효과가 무슨 효과가 있냐면 권한이 정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형사재판에서 얘기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따라서 지금 탄핵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어도 국민의힘이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뭐 우리가 참여하라고 했습니다만 참여하지 않았죠. 그러나 과반수가 넘는 국회의원들이 참여해서 이것은 매우 파면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해서 한 의결의 효력으로 권한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회가 탄핵을 소추했습니다. 특정 장관을 하고 국무총리를 탄핵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업무가 정지된 거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아닙니다. 국무총리의 직위는 탄핵이 확정돼야 사라지는 거지 탄핵은 소추되는 겁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정지되지만 윤석열 그래서 대통령은 여러분들은 대통령이죠.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제 말씀 권한이 정지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정지되는 거에 기능은 있는 거지 그게 죄를 확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송석준 의원님. 지금 아까 박주민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티키타카 얘기하셨는데, 저는 지금 우리 그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입법부와 행정부 간에는 티키타카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행정부가 당했죠. 예를 들면 탄핵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가 무슨 수단이 있었습니까? 예? 우리 어렵게 우리 임명된 방통위원장 탄핵을 해놓으니까 정지잖아요. 직무정지 상태를 또 유지하려고 2명 임기된 그 헌법재판관 임명해달라고 했는데 안 하고 일부러 보류시켰잖아요. 그러다가 대통령 탄핵되니까 부랴부랴 지금 추천해서 하겠다고 하고 있는 이런 것이 결국 입법부에 의해서 자행된 그러한 어떤 행정부에 대한 엄청난 폭력이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특히 탄핵은 우리 대통령 탄핵 이전에 22건의 이 탄핵. 그런데 하나하나를 보면은 제대로 정식으로 탄핵 요건을 갖춰서 제대로 탄핵된 게 있었습니까? 거의 없었죠. 바로 이것은 입법부에 반복된 그 탄핵이라는 것은 입법부가 갖고 있는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 아닙니까? 어쩌면 대통령이 입법부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또는 사회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인 비상계엄하고 비슷한 무서운 이 칼인데 그 칼을 수도 없이 휘둘러 왔지 않습니까? 행정부는 그걸 막아낼 수도 없었어요. 예, 이걸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 짚고 넘어가야 좀 되는 거죠. 반박을 하고 싶은데요. 예, 하시죠. 그래서 예. 비상계엄 문제와 이런 거는 좀 한번 우리가 객관적으로 좀 반성할 건 반성을 우리 입법 차원에서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탄핵이라는 것도 헌법에 의해서 보장된 수단이죠. 근데 그 헌법에 의해서 탄핵을 하면 헌재가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뭐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직무에 복귀하기도 하고 파면되기도 합니다. 시스템이죠. 헌법에 의해서 보장한. 그런데 그런 탄핵이 마음에 안 든다고 군대를 국회에 보낼 수 있습니까? 그게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시스템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예, 일단 잘못된 거죠. 그렇지만 그럼 됐잖아요. 그 잘못됐어요. 대통령께서도 최후 진술에서도 밝히고 했지만 이번 계엄은 군대가 출동한 건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분명히 유리창 깨는 모습 저들도 정말 이거는 참을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번 군의 출동은 어쩌면은 최소한의 질서 유지를 차원에서 한다라는 그런 본인들의 주장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는 비상계엄하고는 좀 레벨이 다른 그런 상황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반면에 우리 입법부에서 자행한 수도 없는 탄핵 또 수도 없는 여러 가지 우리 예산권 침해 지난번에 우리 2025년 예산 국회에서 증액 예산을 아예 심사를 포기하고 이 한 것은 엄청난 올해 지금 어려운 경기에 악영향을 심각하게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참으로 유감입니다. 우리 송석준 의원님. 그 비상계엄의 이전의 그 원인 행위로 대통령이 얼마나 허무하고 황당했겠습니까? 라고 하셨어요. 그날 저녁에 우리 국민, 온 국민이 느낀 공포와 염려, 걱정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겪었습니다. 그런 마음 드셨죠? 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 하나,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폭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소위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데 소위 예산의 문제 또는 뭐 소추권
탄핵 소추권의 문제 또는 뭐 입법 남발의 문제, 이 모든 것이 입법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거부권에 의해서 다 거부됐잖아요. 또 탄핵 소추의 문제, 내일 모레 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와 결론이 나겠습니다만 다 헌법적인 틀 안에서 이루어졌잖아요. 또 무슨 국회가 폭력을 행사하는데 국회는 총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변호사였다면, 이 탄핵 소추의 변호사였다면 이인재 전 의원께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소위 그 금융실명제, 그것이 긴급명령에 의해서 했습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도 나라를 걱정하고 국민을 걱정한다면 국회 헌법에 있는 긴급명령, 긴급재정명령을 왜 활용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사후적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물론 계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군대를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박주민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왜 군대를, 그렇다 하더라도 왜 군대를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침탈시켰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할 수 있겠어요? 예, 저는 분명히 이 비상계엄 자체는 잘못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입이 10개가 있어도 할 말이 없다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사전에 우리 국회에서 무수히 자행한 그 탄핵, 거기에 대해서는 국회가 사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이거는 탄핵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요. 국정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이거는 국회의 어쩌면 입법 보조권까지도 이게 침해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그 국민들의 세금, 혈세 집행하는 그 불법행위 감시하는 직무감찰, 회계감사, 이거를 진두지휘하는 감사원장을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명확한 근거도 없이 탄핵한다는 것은 이거야말로 정말 무지막지한 폭력 아닙니까? 예. 저는 박범계 자, 의원님 잠깐만요. 굉장히 중요한 저 30초만 요거 예, 너무 중요한 명태균 특검으로 토론을 하다가 비상계엄으로 좀 지금 주제가 확대가 됐는데 일단 박주민 의원이 먼저 손을 들고 계셔서 드리고 네. 이어서 발언하시고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프로를 보시는 국민 여러분은 우리 송 의원님이 입이 혹시 11개나 12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0개라도 할 말은 없다라고 하시면서도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아까 예산 관련돼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뭐 저희가 지금 여러 차례 경험을 해봤지만 헌법상 구조에 따라서 예산에 대한 편성권은 정부가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증액을 할 때는 정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예산을 심사해서 삭감할 권한은 국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산안이 넘어오면 첫 번째 정부에게 묻는 질문이 너희가 편성해온 예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심사할 수 있냐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근데 정부가 늘리는 방식은 안 돼. 영원도 우린 동의해 줄 수 없어. 라고 하면은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전년도나 몇 년치 예산 사용을 보고 안 쓰는 분의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또는 증빙이 안 되는 예산을 삭감해서 룸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위를 올릴 수 없기 때문에 밑을 깎는 거죠. 그래서 이 룸에 여야가 공히 소위 말하는 정책 예산이라고 불리는 예산들을 채워 넣습니다. 그 룸에.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해왔어요. 실제로 제가 원내 수석이었던 재작년 예산도 이런 식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그때 윤석열 정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저희가 그때도 수조 깎았었거든요. 수조 원 깎았었거든요. 그때도 특활비 깎았습니다. 예. 근데 갑자기 올해 작년이죠. 작년 예산 심사할 때 똑같은 방식이었어요. 물어봤어요. 증액 가능하냐? 안 된대요. 그럼 일단 삭감부터 한 거죠. 예비비 중에 봤더니 이 정도 포션은 항상 안 쓰고 남더라. 좀 깎고. 특활비 왜 자꾸 증빙을 안 해오냐. 우리 수년째 증빙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증빙 안 된 거 깎고 해서 룸을 만든 거예요. 그다음에 정책 예산 우리 넣자 했는데 갑자기 너희들이 깎았으니 이제 증액 협상 안 해. 하셨잖아요. 그렇게. 누가? 우리가? 예. 결국은 그래서 증액 논의가 안 된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조정은 의원 발언 듣고요. 아까 탄핵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민주당이 29번 탄핵을 했습니다. 뭐 제 숫자가 맞을 겁니다. 탄핵 소추를 29번 했죠. 헌법재판소가 인용한 탄핵은 한 건도 없습니다. 다 속속히 도로하고 있습니다. 물론 헌법에 보장된 권한 그 탄핵 소추권을 행사하셨고 민주당이 행사하신 거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돼서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헌법 안에서 행사한 건데 뭐가 문제냐고 하시는데 법률가의 답변이시고 정치가는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9번이나 탄핵을 함으로써 정부 주요 공직자, 장관을 포함한, 총리를 포함한, 그리고 감사원장을 포함한,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를 포함한
이런 29명을 탄핵한 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어디서 져야 하는 게 맞을까요? 예. 또 한 가지, 저는 계엄, 군을 동원한 계엄이라는 수단은 단호하게 반대합니다만 뭐 민주당 일부에서 주장하시는 것처럼 대통령이 영구집권을 하려고 그랬다. 또는 뭐 망상에 사로잡혔다. 이런 주장보단 국회가 원래 우리나라 헌법은 박주민 의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원래 의원 내각제 성격이 굉장히 많이 녹아있는 대통령제지 않습니까? 우리 국회의원이 장관을 할 수 있는 정말 대통령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원래는 협업을 해서 국가를 이끌어 나가라는 게 재원의회 의원들의 저는 정신이었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이런 게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의원 내각제 요소들이 매우 짙게 배어 있는데 지금은 여소야대다 보니까 뭐 저희도 일부 책임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협업이라는 게 한 번도 돼본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래서 대통령이 갖고 있는 답답함, 그렇게 어렵게 당선돼서 내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정책을 펼쳐보고 싶은데 아무것도 못한다는 그 답답함도 정말 민주당이 이해할 수 없었을까? 예, 정리해 주시죠. 이런 생각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첫날 첫 회 방송이라 살살 하시겠다고 했는데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오갔고 또 명태균 특검으로 시작해서 말씀드렸듯이 비상계엄으로 주제가 좀 확대된 측면이 있어서 이쯤에서 한번 열기를 식히고 잠깐 쉬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